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강연록, 그 GA72 발췌본입니다. 인간 영혼, 또 인식, 그리고 영적 세계와 이 물질 세계, 사회생활과의 관계, 이런 걸 다루는데요. 네, 복잡하면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감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건 너머에 있는 것들, 우리 자신이나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핵심 질문 같아요. 슈타이너는 기존 과학적 사고방식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본 거죠. 맞아요. 부족하다기보다는 자연과학을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그걸 보완해야 한다고 본 거예요.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시한 게 정신과학 또는 이제 인지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 인지학? 네, 핵심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 그걸 쌓는 걸 넘어서요. 우리 안에 인식 능력 자체를 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내면 수련을 통해서요. 내면 수련이요? 네. 그래서 감각 너머의 세계, 그가 말하는 초감각적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 능력 자체를 확장하자, 이런 제안입니다. 그 생각만으로는 영적인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비유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뭐 신, 자유, 불멸 이런 거요. 배고픔이 스스로 음식이 별 수 없는 것처럼 생각만으로는 영적 성장에 한계가 있다. 그렇죠. 오히려 순수한 사유에만 머무르면 실제 존재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고까지 경고했으니까요. 데카르트의 그 유명한 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걸 비틀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영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뭐랄까, 그만큼 생각의 한계를 지적한 거죠.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지점으로 나아가요. 어떤 점이죠? 인지학이 영혼 활동이랑 우리 신체 시스템을 아주 구체적으로 연결한다는 점입니다. 영혼 활동과 신체 시스템이요? 네, 우리의 사고 활동은 신경계와 직접 관련이 있고요. 아, 머리 쓰는 거니까 신경계. 네. 그리고 감정은 호흡이나 혈액순환 같은 이런 율동적인 시스템, 율동계라고 하죠. 율동계, 호흡, 순환. 네. 그리고 의지, 우리가 뭔가 하려는 그 의지는 신진대사계와 연결된다고 봤어요. 와, 되게 구체적인데요? 사고, 신경, 감정, 율동, 의지, 신진대사. 그쵸. 특히 그 사고 과정에 대한 설명이 독특한데요. 신경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아주 미세한 소멸 과정과 같다고 봤어요. 소멸 과정이요? 오히려 생성 아닌가요? 그게 재미있는 부분이죠. 물질적인 것이 계속 소멸하고 비워지는 바로 그 공간에 비로소 영적인 것이 깃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뭔가 비워져야 채워진다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기억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의식하는 것 아래에서 일어나는 생명활동, 그러니까 성장 과정과 유사하다고 봤고요. 몸과 마음이 그냥 분리된 게 아니라 우리 내면 활동이 신체 생리 과정과 깊숙이 얽혀서 상호작용한다는 거죠. 당시로서는 꽤 혁신적인 관점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런 초감각적 세계를 인식한다는 게 그냥 뭐랄까 몽롱하게 명상하는 그런 신비주의랑은 좀 다른 건가요? 바로 그 점을 슈타이너가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다르다고요. 어떻게 다른 거죠? 영적 세계의 진실은 감각 세계의 법칙과는 달라서 처음엔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탐구하는 과정은 오히려 더 명료한 의식을 요구한다고 봤습니다. 흐릿한 게 아니라요. 네, 그가 문턱 넘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감각적 관찰에만 의존하던 인식의 한계를 아주 의식적인 내면 훈련을 통해 넘어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최면이나 암시 같은 그런 무의식 상태는 오히려 경계했어요. 더 높은 차원의 명확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아하, 그냥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의식적인 훈련과 명료함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내면 인식의 확장이 개인 차원을 넘어서 뭐랄까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또 중요한 지점인데요. 슈타이너는 당시 유행했던 허버트 스펜서 같은 사람들의 사회 유기체론, 그러니까 생물학 모델을 사회에 그냥 바로 적용하는 것을 좀 비판적으로 봤어요. 왜 비판적이었을까요? 사회나 역사를 움직이는 진짜 동력은 우리가 의식하는 그런 명료한 이성적 사고보다는 오히려 집단적인 감정이나 의지 같은 좀 더 깊은 층, 뭐랄까 꿈꾸는 듯한 심층 의식에서 비롯된다고 봤기 때문이죠. 꿈꾸는 듯한 심층 의식이요? 네, 그래서 이런 영역을 이해하려면 그냥 논리력 분석만으로는 안 되고 슈타이너가 말한 상상력, 영감, 직관 이런 더 높은 차원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상상력, 영감, 직관. 여기서 상상력은 그냥 공상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냥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현상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형성 원리나 패턴을 파악하는 능력, 이런 걸 의미해요. 결국 이 강연록은 물질적인 관찰을 넘어서는 인간 이해의 길, 그 인지학을 통해서 우리 자신, 세계, 나아가 사회까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군요. 네, 맞아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신체 생리나 영적 세계, 그리고 사회적 삶과 어떻게 다 연결되는지에 대한 아주 통합적인 시각이죠. 아까 말씀하신 그 영혼의 세 요소, 사고, 감정, 의지랑 신체 세 시스템, 신경, 율동, 신진대사. 연결이 참 흥미롭네요. 네, 슈테이너는 실제로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이 결국에는 만날 거라고 예측하기도 했어요. 마치 터널을 양쪽에서 파들어가는 인부들처럼요. 아, 양쪽에서 파들어가는 터널. 재미있는 비유네요. 그렇죠. 그가 제시한 이런 통찰들이 오늘날 신경과학이라든지 아니면 심신의학 같은 분야에서 던져지는 질문들과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사회에서 마주하는 복잡한 문제들, 윤리적인 문제나 사회 갈등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게 단순히 논리적 분석이나 데이터만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그렇죠. 만약 슈타이너가 말한 것처럼 이런 문제 해결에 상상력, 영감, 직관 같은 더 깊은 차원의 인식이 필요하다면 어떨까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는 인류가 추구해야 할 가치, 특히 자유 같은 중요한 가치조차 이런 초감각적인 통찰이나 내면의 충동에서 비롯될 때 진짜 실현 가능하다고 봤거든요. 네, 단순히 외부적인 조건만 갖춰진다고 자유로운 게 아니라 내면적인 인식과 충동이 동반되어야 하는 거죠. 네. 어쩌면 우리 각자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어떤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볼 그런 흥미로운 출발점을 슈타이너가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